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오늘이 보니까 3월 26일,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면은 4월이 돼서 저희가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상반기 공채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채 지원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요즘일 텐데요. 봄이 성큼 다가온 날씨에 괜시리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저희 또 특집이 봄날은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꼭 취준생 여러분 인생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 잡정보센터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자, 공채가 마무리는 되어가도 저희는 계속 취준생 여러분들 곁에서 열일 또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잡정보센터가 취준생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봄이 올 수 있도록 공채 합격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또 봄날을 향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이번 주부터는요 롯데그룹 신입공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월요일에는 잡정보센터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배구공을 하시면서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챙겨주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열혈남 세게 임현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쯤에 이제 출입증을 줄 때도 되지 않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요일도 이 잡정보센터와 함께하고 금요일도 또 잡정보센터와 함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네.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번 주 금요일까지 SK 자소서가 마감됐었고 바로 이제 오늘 LG전자가 마감돼서 계속 자소서 첨삭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롯데그룹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소서들이 연달아 마감이 되면서 주말 내내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또 롯데그룹 공채 특집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먼저 롯데그룹의 상반기 채용 규모와 이 채용 일정 그리고 규모를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롯데그룹의 채용 일정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월 20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해서 네. 3월 29일 날 접수 마감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유아, 건설 제조, 금융 등 7개 분야에서 37개사에서 800명에 이르는 신입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전공자분들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는 꼭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게 3월 29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에 마감이 네, 될 맞습니다.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빨리 좀 접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의 롯데그룹 취업 선호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전방위적인 산업군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비록 이제 CJ라든지 LG, SK라든지 삼성에서 5위 정도의 순위이긴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채용 확대라든지 또 학벌 금지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 같은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는 유통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석유화학, 건설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 대한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여성 지원자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필두로 하는 유통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들도 많이 선호하고 또 문과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떤 계열사를 좀 짚어보려고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들고 온 계열사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롯데백화점, 두 번째는 롯데마트, 세 번째는 롯데렌탈입니다. 일단 이 3가지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이 선호하고 또 지원할 예정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롯데쇼핑그룹이라는 곳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네. 롯데쇼핑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마트, 슈퍼, 백화점 등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는 롯데그룹의 법인입니다. 네. 롯데쇼핑의 백화점 사업 부분과 할인점 사업 부분, 또 금융 사업 부분,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 부분, 편의점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확고한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브릭스 국가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쇼핑그룹의 전체 매출비 중에서 백화점이 26.7%의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 네. 할인점이 26.5%, 기타가 13.9% 등 이 롯데쇼핑에서의 백화점과 마트
가 굉장히 높은 위상과 위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계열사를 일단 선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부문으로 속해 있어요. 롯데그룹사에. 네. 그래서 30년 이상의 렌탈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종합 렌탈 회사로서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지는 사실 15년도 6월에 편입됐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회사 소속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1위는 롯데 렌터카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신 그린카가 롯데 렌탈의 이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오토 렌탈 사업 외에도 사무기기라든지 IT 장비를 취급하는 일반 렌털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글로벌 렌탈 리더로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 이 세 번째 회사를 롯데 렌탈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롯데 쇼핑그룹의 롯데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롯데 렌탈을 선정해 주셨는데 워낙 입지가 탄탄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8년 롯데백화점 채용의 모집 직무는 경영 일반과 MD 그리고 디지털 직무인데요. 먼저 경영 일반 직무는 상경과 법, 재무, 행정, 교육 관련 학을 우대하고요. MD 모집 전공은 패션 의상, 식품 관련학 전공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디지털 직무는 전자컴퓨터, 통계 관련학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공고를 한번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 시즌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용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신사업 IT 온라인 직무를 채용했었는데 이번엔 채용하지 않고 디지털 직무를 대신 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롯데백화점은 사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업계 1위로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쟁이 높다 보니까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올해 또 얼마의 인원을 뽑은 것인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일 듯한데 올해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 전통적으로 롯데 그 백화점 같은 경우가 00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최저 20명에서 최대한 50명 정도 수준을 네. 계속 채용을 했었어요. 이번 시즌에도 이와 유사한 정도 수준, 그러니까 맥스 한다고 하면 한 5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백화점 산업 자체에 대한 로망들, 특히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네. 있어요. 아무래도 백화점에 굉장히 가면 일단 행복하니까 자기가 막지 살 수 있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소비자적 관점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롯데백화점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롯데백화점 경영 일반 직무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전공 무관이라서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경영 일반 직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년적 스펙 부분을 좀 많이 본다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펙을 많이 본다. 네, 그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롯데백화점 본사 조직에 배치돼서 영업 현장이라든지 지원하고 그 외 본사 부서의 의사결정을 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략이라든지 관리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항상 영업본부라든지 상품본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획력이라든지 논리력, 분석력 등 관련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년적 스펙 외에 여러분들이 자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서 어필할 수 있을지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경영 일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대사항으로 상경과 법, 재무, 행정 그리고 교육 관련 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우대사항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지원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가점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점수를 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그 회사 합격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런 거는 좀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자분들께서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관련된 업무 경험이라든지 관련된 그 역량을 표출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네. 관련 경험이나 관련 뭐 직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네.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유통업계 하면은 일이 정말 고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서 겁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경영 일반 직무에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소문해서 네. 아주 꿀팁을 네. 꿀팁을 한번 갖고 왔는데 네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경영 일반 직무 같은 경우 크게는 기획, 해외 사업, 그다음에 경영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기획 파트 부분이라든지 또 혹은 해외 사업 파트 부분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영 일반 직무에서 같이 통과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기획 파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기획팀과 손익팀 그리고 리테일 R&D팀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의 업무를 기획하고 거시적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서의 직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성 셀 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MCM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펫 비즈 팀이라든지 크래프트 비즈 팀으로 해서 세분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필하신다고 하면은 업무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혹은 급변하는 환경, 특히 유통업계 같은 경우 굉장히 급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사업 부문인데 해외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현지 운영과 국내 운영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운영 같은 경우는 차이나 사업 부분, 그다음에 베트남 사업 부분, 인도네시아 사업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 기획팀, 그다음에 해외 MD, TF팀, 그다음에 해외 사업 개발 담당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해외 파트가 단순하게 해외 영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운영적인 부분에서 현지 인력 채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현지의 채용을 업무 담당하는 것들도 역시 그러니까 인사적인 업무도 같이 동반해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현지 채용 설명회라든지 회사 소개 등 글로벌 공채라든지 글로벌 홍보적인 부분도 다 여기 해외 사업 본부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량이 중요한 부분은 어학 능력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다양한 국가에서의 다양한 채용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름의 문화를 수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인사팀이라든지 사원복지팀, 그다음에 총무팀, 구매팀, 그리고 인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입사원에 채용된 신입사원들의 교육 담당이라든지 신입연수 프로그램 담당, 또 신입사원 입사식 준비과정 중에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내부 임직원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경청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타 부서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기 위한 꼼꼼한 성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해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법인이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약간 제3세계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현지어 능력이 있으면 되게 채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해외 사업 부분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현지 인력 관리라든지 채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영어적인 부분이 당연히 잘하면 좋긴 한데 실제로 그 해당 언어를 제외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 경영 일반 직무를 제외한 MD나 디지털 직무의 경우에는 전공 분야가 이 우대사항이 아니라 전공 분야가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지원이 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전공자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은 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자분들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명시된 전공 분야에서 인원이 채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MD와 디지털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MD 같은 경우는 일단 패션, 의상과 식품 관련된 전공자들을 뽑고 있고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브랜드 상품을 관리하고 또 신규 브랜드 발굴 및 상품 기획의 판매부터까지 모든 과정을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력회사와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트렌드에 맞는 기획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매장 업무의 플로우에 적합하게 실행하는 능력 또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타사와 구별되는 롯데만의 상품 구색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직매입 비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매입부의 상품 바잉이라든지 현진 매장 개발 업무 등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소서를 기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직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백화점 유통의 혁신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공자분들은 전자, 컴퓨터라든지 통계학과 관련된 학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선 옴니 채널 전략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쇼핑 같은 것들 그 외에도 앞으로의 백화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산업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로서 틀에서 벗어난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고력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자소서에 잘 기입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MD 직무는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어떤 직무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네. 뭐 디지털 직무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혁신을 추구하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직업이라서 잘 와닿진 않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금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들어봐야 좀 알 것 같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이번엔 두 번째 꿀팁. 네. 꿀팁.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팀 운영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략팀, 그다음에 디지털 사업팀, 그다음에 UX팀, 그다음에 네 번째는 AI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팀. 네, 첫 번째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 미래전략본부에 속하면서 미래전략팀의 프로젝트성 셀 조직, 디지털 사업과 이커머스, 그리고 미래전략팀의 롯데백화점의 신성장 동력 R&D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파트라고 하면은 웨딩 프로젝트를 백화점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부분에서 고객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프로세스를 구축한 다음에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 웨딩과 다른 차별화된 롯데백화점만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이 미래전략팀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업팀인데 디지털 사업팀을 하면은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전환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점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부분에서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쇼핑 같은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디지털 채널을 통합하고 옴니채널 매장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IT 전공자들이 분명 유리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왜에 대한 해답, 특히 이제 창의력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UX 팀인데 UX 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업무를 증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온라인인 엘롯데를 이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화면 구성이라든지 새로운 매장의 도입 그리고 물류의 효율화적인 부분에서의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인플루엔서 커머스 프로젝트라든지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문 지식과 자격증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하면은 많이 노출돼 있느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라든지 관련 경험과 기획했던 것들을 잘 운영했던 부분들을 자소서에 잘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AI팀이 남았는데요. AI팀은 롯데백화점의 진행 사업을 인공지능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롯데 내 챗봇이 로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국내외 AI의 기술의 파악 및 제휴 현황 등을 파악하고 회사 업무에 인공지능 업무를 접목시키는 등 65개 점포의 매장 데이터를 정제 및 축적하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유관부서들과 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 굉장히 토킹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객사와 그래서 단순하게 롯데백화점일 수 있는데 자사 관련돼서의 다른 유통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고객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식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쓸 때 스펙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학점이 높을수록 좀 가점이 좀 많이 부여되는 편인가요? 학점이 높을수록 이제 서류에서 전형에서 좋게 평가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 부분은 제가 배구공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절대적인 점수 환산이 아니라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좀 성실도적인 부분에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3.0 이상이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점이 낮다고 해서 너무 그 자신감 떨어진 상태로 지원하지 마시고 3.0 이상이면은 어차피 큰 변동폭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3.0 이상이면 다 되는데 그렇다면 뭐 한 4.0이나 그 정도 이상 되면 가점이 실제로 있는지 가점이 있죠. 있습니까? 네, 가점이 있죠. 몇 점 정도 이상이면 좀 가점이 붙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구공인가요? 배구공을 알겠습니다. 배구공을 봐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점이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금요일 날 이제 배구공에서 자세한 소식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재 채용이 많은 기업이라서 여성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채용하고 있고 여성 직원들의 복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분들이 워낙 많이 선호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데 공채 기준으로 보면 채용률은 정확하게 37.8%로 여성 지원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듯이 계속 40% 이상을 넓히겠다고 회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제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입사 후 3, 4년에 여성 사원들의 퇴직 사유 중에 육아 부담에 대한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동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룹 전체의 출근과 동시에 아이를 위탁하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어린이집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은 이번 상반기 공채 시즌에서 이 37개 계열사에서 800명에 이르는 신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서류 지원 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맞는 건가요? 네, 1지망과 2지망은 선택이 가능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1지망에서 채용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특별히 변수 사항이 있지 않으면 2지망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이력 사항을 쓰실 때는 꼭 1지망과 관련된 이력 내용이라든지 자소서 내용을 기입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2지망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쪽에서 TO가 모자라다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지원자들이 요구치를 못 맞춰줬을 때는 이지망에서 다른 데서는 좀 누락된 부분이 이제 전환 요청을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계열사를 바꾸는 케이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1지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거기와 관련된 글을 써라 이렇게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사를 하고 나서도 부서 변경 이런 건 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보편적으로 특히 롯데 같은 경우 이제 직무순환 제도를 장착하고 있어서 네. 동일 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은 타 부서의 부서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지닌 관리자로서 회사에서 성장을 계속 추진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번에는 채용이 없는데 영업직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 직무 수행 이후에 그 영업점에 관련돼서 마케팅 부서라든지 구매 담당 부서 그리고 임대관리 부서 등 매장관리 직군 외의 다양한 스태프 부서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백화점을 이제 여성 취준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도 백화점을 지원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롯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이었었는데 현대백화점. 백화점에 사실 지원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이게 취준생 입장에선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백화점이 지점별로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동네에 있는 백화점만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거기서 일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면접을 가니까 지방에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근무지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직적합도적인 부분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얘기하면은 당신이 여기서 살아서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걸 선호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이쪽 지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당연히 답변을 잘 하셨을 거라 예상이 들고 워낙 또 잘 조직적도가 높으시니까 요즘은 이제 연고지나 거주지 위주의 영업점을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때 이슈가 났었던 게 백화점 업계에서 너무 이제 연고지 외에 다른 지역을 그냥 마치 이제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을 보내가지고 신입사원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굉장히 연고지라든지 거주지 위주의 영업점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롯데마트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채용 공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마트의 모집 직무는 물류 운영과 CRM, 영업 지원이고요. 물류 운영 직무는 물류와 산업공학 전공자, 빅데이터 직무는 통계, 수학, 산업공학 전공자를 모집하고 영업 지원 직무는 전공이 무관합니다. 그리고 세 직무 모두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시즌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는 IT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마케팅, 재무, 영업관리, SCM 직무 같은 경우는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물류 운영과 영업 지원에 신규 채용을 확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번 시즌과 대비해서 사실 지원 직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곳이 롯데 마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이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채용 규모적인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지난 시즌 공채 같은 경우 이제 최대 50명에서 신입 공채분들을 인턴 경우 350명까지 또 채용을 네. 했었습니다. 인턴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인턴으로 많이 지원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00명을 채용 예정하는데 인턴 비중보다는 공채 비중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저번 시즌보다는 최소 동급이거나 그 이상 뽑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특히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2016년도 상반기 공채 기준으로 롯데마트 경쟁률이 한 61대 1 정도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 전체 경쟁률이 그때 65대 1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유통 부분 파트에서는 낮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롯데마트도 백화점처럼 이게 직무별로 전공 분야가 명시돼 있던데 그럼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대 전공이기 때문에 네. 지원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은행 직무회 같은 경우는 물류, 산업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그다음에 CRM, 빅데이터 직무 같은 경우는 통계, 수학, 산업공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특히 영업지원 같은 경우는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전공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별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문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물류 운영 직무
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지원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신입공채 지원한 모든 직무 같은 입사자분들은 공통으로 점포에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마치 이제 영업관리직 혹은 뭐 점장직처럼 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사 배치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물류 운영 직무 같은 경우 수요 예측에 따른 발주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 물류 기획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상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상품 운영 전략과 시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재고 수준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리고 구조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 직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업무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분석력과 그다음에 창의력 그리고 기획력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지원 직무 같은 경우 롯데 매장 점포 내에서 이제 영업 관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중과 관련돼서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영업 관리분들이 하시는 게 점포 내에서 영업 관리 판매하는 거 외에도 인사, 구매, 영업 총괄, 상품 지원, 고객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영업 지원도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따라서 영업 관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들을 돕는 전방위적인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은 고객 지향성, 책임감, 그리고 대인관계 등 같은 것들이 있고 전공이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혹은 서포터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업 지원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세 직무 모두 영어와 일본어 능통자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 왜 영어와 일본어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합격하려면 이 언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우대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롯데마트 안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고객들의 경우들도 있고 또 MD 같은 경우는 해외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달해서 우대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롯데 계열사 중에서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 또 롯데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따라서 단순히 어학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접 전형에서 회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 외국 회화 실력까지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영어 점수적인 부분은 사실 뭐 토스 7이라든지 오픽 IH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면접 전형과 관련된 연습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롯데마트의 이런 글로벌 역량 어필하는 것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트도 사실 백화점보다 더 훨씬 지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 근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 근무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거주지 우선 배치를 하는데 아예 그 거주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배제하고 가급적 그 지원자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에서 우선 지망 순위를 뭐 1에서 5순위 정도까지 받아서 그 안에서는 가급적 점포를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좀 많을 텐데 이게 영업 지원으로 입사를 해도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적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합격자 전원이 매장에 배치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1년에서 2년간은 매장 업무 관련돼서 업무 경험을 쌓고 업계 특성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매장 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인사 등이나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마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나 일본어를 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건가요? 네, 해외 같은 경우도 입사 1, 2년 차 사원 같은 경우들도 해외 영업장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단기 파견을 시켜서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을 계속 꾸준히 역량 개발하도록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롯데마트도 뭐 아까 직무 순환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입사 후에 이제 부서 변경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유사하게 동일 직무 순환 구조로서 이제 3년 정도를 해당 업무 경험을 해야지 타 부서라든지 또는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롯데마트의 그 동체 전략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롯데 렌탈을 선정해 주셨는데 먼저 채용 공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렌탈은 영업과 경영 지원 직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영업 직무는 운전 면허증이 있는 지원자들을 우대합니다. 또 경영 지원 직무는 경영 경제, 신문 방송, 재무 관련 학 전공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자, 롯데렌탈 서비스 부분에서 이번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는데 경쟁률이
아까 롯데마트보다도 낮아요. 평균 한 34대 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채용 규모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부분에서는 평균 한 30명 정도 채용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해서 50명 정도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도 확실히 확대되고 있고 네.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다른 계열사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특별히 내가 직무적인 부분에서 영업이나 경영 지원을 제외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은 지원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롯데 렌탈 계열사 이름은 처음 듣는데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거는 인지도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측면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정보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지도적인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2015년도에 롯데 그룹사에 편입했고 네. 기존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계속 네. 몇 번 이 롯데 렌탈의 주인들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력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 그룹사 차원에서 크게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15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연관된 산업에서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합격 전략은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합격 전략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꿀팁을 세 번째 세 번째 꿀팁이네요. 세 번째 꿀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학점이라든지 영어 점수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롯데 그룹사가 전반적으로 스펙적인 부분에서의 비중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커트라인 점수 부분이 크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원자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매몰되지 마시고 서류 전형 이후 같은 경우 학점과 영어 점수는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여성 지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하는 곳이 롯데 그룹 계열사 중에서 롯데 렌탈입니다. 네. 영업직 같은 경우도 40% 이상을 여성 지원자들을 채용할 정도로 여성 인력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영업직을 선호하는 여성 지원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롯데 렌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특히 그린카라든지 렌탈 자동차의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심도 및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 렌탈 같은 경우 일반 렌탈 상품에 대해 신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또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서 충성 고객으로 확보한 다음에 네. 이들과 관련돼서 재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출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라든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역량이라고 하면은 고객 지향성과 성취 지향성 그리고 유연성, 윤리성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는 여러분만의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기입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롯데 렌탈 듣다 보니까 영업 직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영업 직무도 알고 있죠. 네.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각 지점에 일단 선행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 운영 차를 대량으로 수주해 오거나 계약해 오는 장기 렌터, B2B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단기로 렌터카를 빌려주는 프로모션 기획하는 단계부터 보통 신입 이런 부분에서 B2C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보통 신입공채분들이 입사하는 경우는 장기 렌터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자소서를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장기 렌터 모두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지점 스텝 부서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백업 서포트적인 부분에서 경영 지원이라든지 경영 일반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렌탈 영업 직무가 아까 여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타 직군과 비교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딱 특별히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영업적인 직무에서는 사실 다른 특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이번에 공고 보면 알겠지만 영업관리 직무가 빠졌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롯데 백화점과 마트에서 영업관리 직무를 굉장히 많이 TO를 소거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사드의 영향이라든지 외부의 변동적인 영향들이 큰 부분이 있어서 네. 채용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렌탈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편입된 이후부터 계속 쭉 장기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매출 부분도 증가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유관 산업과 연관 산업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ESS 전기자동차라든지 LG화학과 삼성 SDI가 전기 배터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롯데 렌탈의 주요 상품군인 렌탈과 그린카도 이런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시너지적인 부분에서 채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투자돼서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영업 관리도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지 않은 건 정부 정책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미 이 소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일이 터지기 전에 롯데 그룹사에서 앞으로 장기간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원 채용하겠다고 공표를 했었어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어쨌든 투자 대비해서 롯데가 지금 성과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단순히 사드 부분에서만 좀 극복되고 그런 정치적인 외부 이슈들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롯데 그룹사의 워낙 탄탄한 입지라든지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적인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방 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와 비교할 때 연봉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높은 편인가요? 롯데그룹 이거 내부 임직원만 하는 건데 말해도 정말요? 될까요? 농담이고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은 비중 전체 비중에서 신입 연봉 기준의 계열사별로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통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 당연히 제일 높고 산업군적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문과생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유통 쪽이 높고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식품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16년도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롯데렌탈이 3,900만 원 정도가 돼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편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네네. 특히 이제 유통적인 부분들도 4천만 원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연봉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롯데 그룹사의 연봉이 전체 산업군 대비해서 좀 전혀 낮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또 롯데렌탈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공채 합격 또 쌤만의 신의 한 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오늘의 저의 시의 한 수는 AI를 넘어라. 일단 서류를 부끄럽네. 넘어야 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인문계 채용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고 네. 그랬는데 AI를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죠. 네. 특히 이제 롯데 백화점과 마트, 롯데 정보통신 등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사실 대부분 다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류 전형에서 객관적인 부분과 능력 중심의 채용을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룹사의 또 롯데 차원에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전에 스펙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수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과거에는 너무 정략적인 부분에서 매몰돼서 자소서를 좀 등한시했다고 하면은 롯데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는 AI를 뛰어넘기 위한 자소서를 좀 잘 쓰셔서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적인 부분을 얻어가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롯데 지원하신 분들은 자소서에 조금을 더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 계신 김건우 주무관님, 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로 위치하고 있는 절연 코드 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체인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 사업장인 GOC 주식회사입니다. 광케이블 생산기계 조작원 6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0일까지지만 조금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행사는 청년을 위한 행사입니다. 설렘 가득 취업성공 예감 슬로건으로 청년 취업성공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인 등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내 청년 구직자 약 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직업 상담사, 간호사, 웹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의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니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행사 당일 지원서를 지참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90명을 채용하는 채용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IG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IG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업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영업관리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이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ERP 회계정보관리사 또는 FAT 2급 자격 소지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1,9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0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관리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채용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하이테크밸리 채용의 날 행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개최하게 됩니다. 3월은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29일 오후 2시에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요. 이번 행사는 이제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우수 중소 중견기업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에게 회사 탐방도 해드리고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소개해드리면요. 성남의 생산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입주한 곳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깔끔하고 이제 깨끗한 업무 환경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회사에는 홍보의 기회와 인재 채용의 기회를 드리고자 개최를 하게 됐고요. 구직자는 잘 몰랐던 괜찮은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는 행사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29일 목요일 날 오후 1시 40분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12층으로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요. 바로 면접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실 2부의 도우미 김아영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어제 주말 동안에 나가려다가 네. 창문을 열어보고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사람 큰일 날것 미세먼지가 같은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심한데 김아영 캐스터 뭐 하셨습니까? 저 뭐 항상 똑같 또 일하셨나요? 이랬지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가 특히 오늘 내일 정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정말요? 때문에 네.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술술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날씨와 관련된 게 나오니까. 전문 분야시니까 네. 말문도 이렇게 시원하게 트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되게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그쵸. 나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될 정도로 뿌였거든요. 나오실 때 꼭 미세먼지 마스크 인증된 거 착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대기업 유통업계들이 발벗고 나서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대규모 유통업계라고 하면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죠. 먼저 각 기업의 채용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 신입공채 800명과 하계 인턴 350명 등 총 15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50명이죠. 네네. 1,150명을 신규 채용 계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사원 750명과 하계 인턴 사원 400명을 채용한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게 총 신규 채용 인원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신입사원 비율은 늘리고 인턴을 줄였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롯데그룹 아까 저희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롯데그룹 준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다른 그룹, 신세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신세계 그룹은 이제 하반기에만 공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계열사에서 수시로 경력직을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채용 규모도 대규모 점포 오픈이 많았던 작년과 같은 10,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취업에 실패하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불상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금 사정이 어떤가요? 네, 현대백화점 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무려 3,15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는 올해 전체로는 약 4,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게 60% 정도면은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 기업 입장 모두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이나 이런 거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유통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공채 시즌에 접어들어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또 이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가 정부의 공약에 맞춰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속사정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정책에 맞춰서 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업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롯데와 신세계, 현대유통 대기업들은 현재 신규 출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계획은 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게 사실 실상인 거죠.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대규모 점포 출점이 많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신규 점포 계획이 이렇게 전무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실제로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는 의무 휴업 확대 등 영업 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유통업계 신규 출점은 한 해 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에 현 정부 출범 전 계획됐던 2020년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그리고 2021년에 신세계 대전점 외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오픈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들어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는데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지점이 생겨야 일자리도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상위 5개사 중 3개사가 바로 유통기업일 정도로 그간 유통업체는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시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이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규 출점을 통해서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때문에 이 신규 출점을 하나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바로 그 유통기업의 그 복합 쇼핑몰 한 개가 출점될 때마다 최소 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 네. 백화점은 점포당 평균 1,60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기고요. 이쯤 되면 신규 출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및 출점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에 한 해 최대 35,706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게 또 오늘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사업 제재를 하고 있는데 또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난감할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딜레마에 빠졌다가 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채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고삐를 재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내놓으라 식의 정책으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대부분 취준생의 입장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속사정이나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일단 점포는 늘려야 하는데 또 골목 상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고 또 이런 저런 그 외부 상황들 때문에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가운데서 참 딜레마에 빠진 게 좀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기업에게도 또 취준생에게도 또 정부에게도 만족스러운 적정선의 합의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도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롯데그룹이 20일부터 상반기 신입공채에 나섰습니다. 식품과 관광, 서비스, 유통, 유화, 건설, 제조, 금융 등 7개 부문 37개사에서 800명에 이르는 신입 지원자를 열흘간 일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이번 상반기 신입공채에서는 R&D와 IT 영업, 프로그래밍부터 경영 일반 및 지원, MD, 기획, 마케팅, 디자인까지 85개의 직무가 대망라돼 있어서 시작 전부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롯데그룹의 채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롯데그룹 채용에 대한 소식을 다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장선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먼저 롯데기업 채용에 관해서 소개해 주실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원 가능 자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보유한 금년 7월 입사 가능자로서 재학생일 경우에도 금년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술직과 전문 직무군을 선발하는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지원자의 전공도 불문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은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 취업인 뉴스에서 다뤘고 오늘 일부에서도 앞서서 다뤘지만 롯데그룹이 올해 특별한 서류 평가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은 앞서서 이번 상반기부터 인공지능, 즉 AI 자기소개서 평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다뤘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AI는 서류상 텍스트를 분석해서 인재상 부합도와 직무 적합도, 표절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다만 도입이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 서류 전형의 평가 방법을 병행하고 AI는 참고 수준의 보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현준 쌤께서도 마지막 신의 한 수로 이 AI를 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이 자소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보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접수 마감일은 언젠가요? 네, 롯데그룹의 서류 접수 마감일은 29일입니다. 이후 서류 전형과 LTEP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을 거쳐서 건강검진과 인문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네, 물론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LTEP이 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채용에 관한 뉴스니까 LTEP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롯데그룹의 조직 및 직무 적합도 검사인 LTEP은 LTEP 과목은요. 언어 이해와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언어 논리로 구성되는 공통 유형과 그리고 언어 이해,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수리 공간으로 구성되는 비공통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러야 하는 직무 적성 검사 유형은 계열사와 모집 직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 전 LTEP 구분이 공통인지 비공통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통, 비공통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물론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롯데가 이 면접 비중이 이제 강화된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구조화 역량 면접, 그리고 GD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 등 면접 전형만 4개에 이릅니다. 네. 계열사별로 복수계의 유형을 선택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다소 생소한 면접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조화 역량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 면접이죠? 네, 구조화 역량 면접은 각 산업군과 각 직무별로 필요한 필수 역량을 사전에 정의하고 해당 역량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재를 선별하는 도구로서 지원자의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 측정을 통해 입사 후 앞으로 일어날 직무 수행 시의 행동과 성과를 반추해서 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섣불리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솔직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직무의 팀장급 실무자 2명과 지원자 1명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GD 면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GD 면접. 저는 뭔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그래요? 있는데 전 누군가가 떠오르는데요. 저도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GD 면접은 바로 그룹 디스커션의 약자인 GD를 따서 이제 GD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4명에서 6명이 한 개조가 돼서 특정 주제에 대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그룹 토의 과정입니다.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 면접관 2명이 지원자를 평가하고 그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공통의 의견 도출을 위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롯데 채용에 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찾아보니 이게 또 있더라고요. 네. 롯데그룹은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고 하는데요. 전국 19개 대학에서 채용 상담회를 열고 그리고 23일부터는 맞춤 정보를 주는 잡카페를 서울 4곳과 부산 1곳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26일에는요. 채용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네. 말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 꿀팁까지 취업인 뉴스 오늘도 알찬 뉴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롯데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해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